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졌죠. 코스피는 보합인데,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 영향이 이제 계속 있어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길게 하진 않고요. 짧게, 사태만, 이제 상황만 좀 파악해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세력이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랑 그 다음에 최근에 개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시 반에 저기 그 축구한다면서요. 우리나라하고 어디? 말레이시아인가요? 네. 뭐 우리나라가 잘 이기겠죠. 아무튼 네. 축구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뭐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구는 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좀 늦게라도 녹화 보시겠죠. 네네. 자, 우리나라 분들도 뭐 축구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축구가 좋은 운동이긴 해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우리는 열심히 또 주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를 먼저 보시면 요즘에 뭐 지수는 원래 재미없었지만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고 또 회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수가 막 이렇게 생기고 안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 전세계 증시 한번 쭉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놨냐? 2차 전지요. 2차 전지라니까. 네. 자, 미국 증시 다시 보시죠. 미국 다우지수 뭐 신고가 갱신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잘 가고 있고, S&P 500 지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어제 2.2%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니까 유럽 증시도 올라가죠. 독일 증시 보세요. 네. 최근에 1월달에 조금 옆으로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착 들어서 올라가죠. 네. 프랑스도 괜찮습니다. 그죠? 크게 빠진 거 없고 어제 나름대로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쪽을 볼까요? 일본. 부러워 죽겠습니다. 네. 부러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대만. 여기도 좀 빠졌지만 강하게 감아서 올리죠. 그래서 이제 올해 최고가 갱신. 그죠? 그리고 인도 좋아요. 여기 잘 가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어요. 좀 부담스러웠나 보죠? 이 정도야 뭐, 그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면 되냐면 중국, 그죠? 중국이 최근에 이제 막 폭락하다가 증시 부양책 얘기 나오고 뭐 지급 준비율 아까 인하했나요? 하여튼 뭐 이제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막 나오니까 3거래일째 오르고 있어요. 이게 화요일날 0.5% 올랐고 그 다음날 1.8%, 오늘은 3% 넘게 이게 중국 상해 증시인데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죠? 홍콩도 당연히 올라오고 있고 3일 동안 열심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그래, 우리만. 이거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죠? 네. 제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외국인이 그랬을까요? 글쎄요. 기관이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이런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러냐 이거죠. 왜? 뭐 잘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2차 전지가 끌려 내려왔어요. 연초 대비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떨어진 거는 2차 전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를 또 많이 사고 있고, 어젠가 엊그젠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도 사.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있죠? 미국 쪽도 테슬라 무지하게 사놨어요. 그래서 다 물렸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은 요즘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몇 개만 가요. 요즘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요. 램 리서치, 뭐 ASML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많이 가거든요.
그냥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발목을 잡고 이러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뭐 아까 몇 종목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유독 미국 주식 중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누구냐? 테슬라예요. 테슬라 보세요. 예, 연초부터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내 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제일 많이 사는 게 테슬라 관련된 ETF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2차 전지에 미쳤어요. 2차 전지 전기차에 미쳤다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요즘에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고요. 무슨 광신도들 같아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느끼시잖아요. 지금 광신도들 같아.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옆에서 보면 그래요.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믿음이 어마어마하다니까. 네. 옆에서 다 아니라고 이제 그런 이제 자료들을 다 제시를 해도 아니래요. 응?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오늘 여기 저녁 방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적행에 빠진 2차 전지와 세력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눌림목 이거거든요. 무적행이 뭔지 아세요? 무적행?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적행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그 종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저도 방송하다가 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단어 뜻입니다. 무적행 바닥 없이 깊은 구덩이 없을 무 저자가 이게 낮을 저자 뭐 바닥 저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는 뜻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구덩이 영어로는 뭐 어비스라고 하는데 네. 계속 떨어진다. 끝없이 그 뜻이거든요. 2차 전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이제 많이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2차 전지를 많이 안 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었고 그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2차 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왜냐면 제가 항상 안 좋게 얘기했고 설마 2차 전지를 좋아하셨으면 제 방송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 불편했을 테니까. 그죠? 전 2차 전지가 싫어서 전기차도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 주식이 다 올라가는데 얘만 떨어져요. 테슬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 또 좀 체크하고 가죠. 자 보시면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대장 좀 한번 볼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고요. 네, 장중에 최대 4%까지 빠졌고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기가 막히죠. 계속 사요. 네, 더 사. 더 산다. 이게 상장했을 때 바닥이 저점이 35만 2천 원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기를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 깨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아무튼 그냥 계속 떨어져요. 여기가 60만 원이에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고점이 대충 60만 원 정도죠. 60만 원인데 지금 3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빠진 거예요? 예, 대충 한 40% 빠졌어요.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간에 40% 빠진다? 아이고 여러분들 말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도 계속 사. 네,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철강주인데 요즘에 2차전지라고 불리는 포스코 홀딩스 그죠? 네. 저기 고점이 76만 원이죠? 네, 내일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입니다. 76만 원 나누기 2하면 얼마예요? 38만 원이죠? 오늘 저점이 38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중 기준 장중에 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반토막이었어요. 계속 떨어져요. 연초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 네. 하여튼 뭐 아수라장입니다. 네. 그리고 SK
잠깐 삼성 SDI. 네. 대표주들 보시면 여기 더 많이 사죠. 개미들. 아우 막 미쳤어요 진짜. 작년 고점 80만원, 지금 34만원. 여기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뭐냐고 이게. 근데 계속 싸고,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제가 2차전지 얘기하는데 지금 목소리에서 막 짜증이 막 나오죠. 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이거 못 숨기겠어요. SK 이노베이션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2차전지잖아요. 녹아내립니다. 여기 22만 원, 지금 10만 원. 한토막 났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더 산다니까요. 포기를 안 해요. 최근까지도 미국에 저기 2차전지를 사고 있죠. 2차전지 전기차를 사고 있으니까, 저기 테슬라를 사고 있으니까. 개미들의 엄청난 돈이 다 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대형주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1, 2, 3위가 에코프로 BM, LNF인데 LNF 좀 뒤로 밀려나긴 했죠. 에코프로 BM이 현재 1위죠. 개미들 더 사죠. 자, 여기 얼마예요? 31만 원인가 여기가? 32만 원, 지금 22만 원. 그럼 대충 계산해도 얼마 빠진 거예요? 30%. 얼마 안 빠진 거 같죠? 30% 빠졌어요. 요만큼 빠진 게.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3분의 1토막까지 났었고요. 최근에 연초 대비 30% 빠졌어요. 아무리 하수가 주식을 해도, 개별주 잡주를 해도 이렇게까지 손실 잘 안 납니다. 단기간에. 에코프로. 네, 여기도 뭐 작년 저점. 이게 왜 여기서 급등했는 줄 아시죠? 그때 상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왜 나왔어요? 하도 그냥 2차전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난리를 지기니까 정부에서 원래 이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면적으로 뭐 했어요? 공매도 금지시켰잖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2차전지 사람들이 무지하게 물려갖고 막 난리가 나니까 공매도 금지시켰죠. 근데 그거 다 없어지고 또 하락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거는 엄청난, 정부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색할 만큼 개미들이 계속 샀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고 있어 진짜. LNF도 뭐 오늘 12%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코스피는 보합에서 끝났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끝났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왜 저기 지수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저점 찍은 게 10월 달이었죠. 그때 2차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코스닥 지수 박살나고 코스피도 박살나고 일반 개별주들이 또 떨어졌던 거예요. 왜? 2차전지 폭락하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그 공매도 금지하는 바람에 그때 바닥 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좀 안정을 취했던 2차전지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요즘에 이제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 지수가 자기 혼자 가죠. 미국 증시만 혼자 가잖아요. 왜? 반도체, AI 핑계 대면서 반도체가 이제 몇 종목만 가죠. 근데 웃긴 건 전 세계 증시가 또 따라가네요. 특히 일본이.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폭락하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씨,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2차전지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한동훈 테마주가 급등하고 한동훈 씨 총선 출마 뭐 임박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테마주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다시. 근데 한동훈 씨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1월 초에 이재명 씨가 불의의 습격을 받아서 칼을 맞았죠. 그때부터 테마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재명 씨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얼마 전에는 또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한번 붙었죠.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씨 테마주 갖고 재미가 없어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가는 거 맞아?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뭐 태영건설 워크아웃 얘기 나오고 위기의 건설사 올해 몇 월 달에 위기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뭐 이스라엘, 중동, 이란 뭐 전쟁한다고 난리지기고 그죠? 네. 대만도 위험한 것 같고 뭐 북한 김정은도 뭐 우리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날씨까지 추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요즘에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그래요. 제가 봐도 아유 참 이거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시겠구나. 그렇죠? 네. 근데 그냥 그렇다는 거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개미들이 요즘에 툭툭툭 투매를 하느냐? 2차전지가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려서 그런 거예요. 2차전지가 이렇게 많이 빠지기 전에 코스닥 지수는 강하지 않았나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1월 한 10일까지 보시면 멀쩡했어요. 네. 대형주 안 가도 그죠? 코스닥 쪽은 잘 가고 있었다고요. 누가 코스닥 소형주들 보시면 소형주잖아요. 쫙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쏟아지고 뭐 난리지기니까 순간적으로 출렁출렁 거린 거예요. 근데 이거 보이세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잠시만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고개를 못 들잖아요. 지금 그 이후로 자꾸 떨어지죠. 그죠? 네. 자꾸 떨어지는데 좀 전에 보신 코스닥 소형주는 어때요? 반등 나와서 회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소형주는 멀쩡하다니까요. 개미들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 침울해해서 그렇지. 소형주 멀쩡해요. 낙폭에 따른 반등 다 나왔고 회복을 다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 2차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무적행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네. 바닥이 어디냐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제가 2차전지 얘기하는 거는 2차전지가 바닥이니까 2차전지 들고 있는 거 힘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2차전지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2차전지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2차전지가 빠지는 바람에 지수가 하락을 하고 지수를 발목 잡고 있어서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2차전지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 2차전지 말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주식 투자하셔라. 걱정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차전지가 바닥이 어딘지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소형주가 여기 보세요. 작년 한 8, 9월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코스닥 소형주에서 투매가 세게 나왔을 때가 자 여기죠. 3월 달에 이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다고 했을 때 파산했을 때 예. 그때 그래가지고 왜 순간적으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빨리 회복이 됐죠. 그 이후로 요렇게 폭락했을 때 4월 달에 그 다음에 여기 7월 달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9월 10월 달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거 다 왜 그랬을까요? 2차 전지 저 썩을 놈들 때문에 그랬어요.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이 나와 이거는. 저놈들 때문에 이게 폭락한 거예요. 왜? 2차 전지가 처음에 4월 달에 고점 찍고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쭉 올라갔죠 또. 네, 그때 뽑았다가 또 폭락하니까 그때 코스닥 소형주는 간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졌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전지주들이 또 떨어지니까 9월 10월 달에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만 보면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짜증도 많이 나고. 아니 보통 다른 테마주가 많이 가면 같이 가거든요. 개별주 소형주들은 야 저기도 가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2차 전지 아닌데? 몰라 그냥 가 그냥 가요. 응? 분위기 타서 가거든요. 근데 내 살다가 주식하다가 이런 건 처음 봐요. 남한테 피해 주면서 가는 테마주들은. 아까 그 에코프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에코프로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지 혼자 가다가 훅 떨어지니까 소형주가 폭락이 나오고 7월 달에 이만큼까지 가서 훅 떨어지니까 개별주 테마주 폭락 나오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가고 또 떨어지니까 아까 개별주 소형주들이 폭락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피해를 또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를 좋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응?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서 작년에 되게 힘들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건 뭐냐, 금방 회복을 시켜놓고 지금 소형주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그 2차 전지주들이 그 전 고점 아니면 직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20-30%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끝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그 20-30%씩 빠지니까
다른 이제 지수도 끌어내리고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들도 뭐 멀쩡한 것도 막 떨어졌었지만 그때가 바닥이었다. 맞죠, 그죠? 네. 좀 힘들긴 힘드실 거예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왜 끌려 내려가야 돼? 뭐 이런 뭐 그런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이 2차 전지가 떨어진 만큼 떨어진 거는 맞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많이 떨어졌어요. 네. 주식이 뭐 천년만년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네. 입에서 제가 지금 뭐냐면 저도 인간지표예요. 2차 전지 보면서 지금 짜증을 내면서 막 뭐라 하죠? 이게 뭐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화가 언제 날까요? 바닥을 칠 때쯤에 그만 떨어져 이것들아 이러면서 이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짜증을 내는 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막 무슨 분노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화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얼추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2차 전지 때문에 지수가 좀 빠져서 개미들이 투매라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겁먹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작년처럼 또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폭락하는 일반 개별주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현재 안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 제 방송 끝나고 나서 무적행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무적행이라고 단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보통 이제 성경 얘기 나오고 아니면 저기 불교에서 그런 단어 쓰나? 하여튼 성경에서 쓰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무적행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을 걸. 네. 아무튼 네. 상상을 해보세요. 네.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 마음이 지금 그럴 거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나올 생각들을 별로 안 하세요. 네. 참고하세요. 근데 이 와중에 요즘에 자꾸 이제 반도체하고 AI 쪽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업시키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준비하는데 이런 기사가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 갖고 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혜구 의원님 제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한동훈 정책주 뭐 종목 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네. 수익 난 걸 잘 챙기면서 사라 그랬지. 네. 내가 그래서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 막 힘들어하실 때는 무료 종목 추천 막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뒤집어 씌우거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돈 안 받고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해도 예, 보면은 막 나 때문에 샀으니까 책임지래요. 네. 환장하면서 진짜. 수익 나면 저한테 뭐 10원이라도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좀 바라면 제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뒤집어 씌우지는 마세요. 네. 좋은 얘기 하려다가도 이제 기분 상해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죠? 네.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뒤집어 씌우신 게 맞습니다. 네.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었죠 지금? 기사 얘기하려고 했었죠? 네. 자, 여기 보세요. 한동훈 씨 얘기를 안 그래도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안 해야 되겠다. 네.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자, 보세요. 네. 전문가 건들면 본인들 손해라니까요. 그걸 모르시더라고. 전문가 기분을 뭐 저를 뭐 이렇게 무슨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스님들 이렇게 우대하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기분 상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네. 마소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를 팔지 마소 점점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폭발에 이 남자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신고가가 나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3조 원도 아니고 3조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천조 원 낸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이어 역대 두 번째다. 수년간 안정 우상향 주가
최근에 AI로 폭발했다. 지금 오픈 AI를 얻고 AI 붐 선두주자로 어쩌고 저쩌고 쫙 차트 보세요. 쫙 올라요. 응? 그다음에 투자사들이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올렸고 시티그룹도 올렸고 웨드부시도 올렸고 이유는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됐다 이러면서 막 올리면서 이제 신고가에 나오고 있는 주식을 뭐 홍보하고 있죠, 그죠? 네. 매일 한 1%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왜 이럴까? 요즘에 반도체 관련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를 억지로 끌어올리면서 다른 거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근데 억지로 끌어올리면서 자꾸 이렇게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아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기사와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런 걸 안 살 수 있을까? 나 같아도 이거 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이런데 이거 안 살 수 있겠냐고. 아까 2차전지가 무적행에 빠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2차전지를 손절 때리고 30-40% 넘어가면요. 손절을 때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손실을 빨리 메꾸려고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안정적인 걸 찾겠죠. 안 망할 거, 확실하게 수익을 줄 만한 거. 그럼 뭐 하겠어요? 이런 거 보고서 들어간다고 정리해서. 아니면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들어가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수익을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원래 개미들이 뭘 사면 사자마자 폭락하거든요. 희한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폭락할 주식을 이렇게 사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 조심해야 돼요. 응?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하우스 있죠. 도박장 가면은 초짜가 오면은 처음에 매겨주잖아요. 짜고서 그죠? 네. 조금 매겨준 다음에 더 큰 돈 집어넣으면 그때 물리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쪽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삼성 SDI 이런 거 보시면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아니 어떻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집니까? 떨어질 때도 그죠? 네. 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네. 무슨 하여튼 기가 막혀요. 거래도 늘어나면서 떨어져 또. 되게 안 좋아 이거. 이거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를 그냥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를 왜 바닥이라고 생각했냐면 삼성 SDI가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삼성 SDI가 80만 원짜리였는데, 에? 자, 잘 들어보세요. 말투가 이래 실제로. 80만 원짜리였잖아, 그치? 예. 그 전에 더 비쌌죠. 82만 원 뭐 이러면서. 80만 원짜리였는데, 자, 40만 원 찍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 이제 공매도 금지했고, 그리고 그 저기 배터리 아저씨가 좋게 얘기했다면서요, 그죠? 네. 와,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안정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바닥이야. 응? 안 빠져. 이젠 올라갈 일밖에 없어. 반등반 나와도 30% 50% 수익이니까 빨리 사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 말씀처럼 정말로 그랬으면 정말로 이게 세력이 돈 들어온 거면 이게 바닥 눌림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여기를 절대로 깨면 안 돼. 다시 한번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깨면 안 되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뭐 갑자기 뭐 또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잠깐 하락을 했다. 바로 올라와요. 응? 바로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냥 희말이 없이 깨지죠. 근데 떨어질 때 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죠. 이거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강. 왜 요단강 건넜다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요즘 전쟁 중인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있고 여기 쪽에 이집트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 요단강 건너가면 말 그대로 요르단이 있죠. 요단 이제 요르단. 네. 이게 왜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그 뭐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땅이라면서요. 뭐 교회 안 다니셔도 다 알잖아요 이런 거 그죠? 네.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살기 힘든 거예요. 축복받은 땅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면 죽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요르단은요 물이 되게 귀하대요. 네. 살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네. 요르단 쪽은. 이 강 건너가면 살기 실제로 힘들답니다. 좀. 네. 환경이 많이 틀리다네.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도 잘 보시면 대부분 그래요. 에코프로 보세요. 여기가 정말로 바닥이고 세력이 돈 들어온 게 맞으면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물리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기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 주식을 더 안 사더라도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그래 회복이 될 거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 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 말고 세력이 살아있는 거는 뭐냐면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세력이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한 거로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음봉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증시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해바뀌어가지고 살짝 또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앞에서 이제 들었다 놨다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다시 와서 동일한 매물대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달에 실리콘은행 파산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손절 때리고 많이 나갔어요. 왜? 미국의 큰 은행이 하나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진짜 이제 위기 온다 그래서 나갔고요. 그나마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가면서 너무 많이 왔죠. 그러다 폭락하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팔아먹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2차 전지가 또 자기들끼리 막 독주를 하고 나중에 폭락하고 난리를 지기니까 나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작년에 그래서 세력이 들고 있는 게 분명한데 망가진 종목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매물대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게 저기잖아요. 대표적인 저출산 수혜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나중에 최근에 그죠? 최근에 저희가 이거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냥 차트로만 보면은 떨어져도 이만큼 떨어져도 올라갔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가 4,500원이고요. 여기는 2,7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30-40% 이상 폭락했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기 저항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물린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잘 보세요. 12월 달에 이 매물대에 들어왔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가격대에 들어왔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저항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팔 거 아니에요. 본전이다 그러면서. 아니면 저가에서 한 사람들이 좀 팔 거 아니에요. 수익이다 그러면서. 근데 거래도 없고 여기서 부딪혀서 막 크게 흔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이슈도 없었어요. 그냥 상한가 치면서 가는데 이 매물대 어떻게 해요?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그냥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놨던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해놔도 장이 너무 안 좋으면 차트가 이렇게 깨져요. 근데 다시 원래 주가 회복을 했을 때 잘 보면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 매물대를 통과할 때 그냥 제껴버려요. 이게 세력이 이탈 안 한 눌림목이라고. 유니트론텍이라고 이것도 우리 방에서 얼마 전에 다 팔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들었다 놨다 했죠.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박스권으로 쭉 돌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더니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가야지 그랬는데 이제 2차 전지 폭락하면서 개별주 쪽을 박살을 내니까 이게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어요. 이것도 한 30-40%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이 매물대를 통과할 때 보세요. 저항이 없어요. 그냥 상한가 치면서 제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니까.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어도 차트를 박살냈었어요. 이게. 근데 회복이 됐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거는 공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는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차트인데 요거는 그때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막 마지막에 여기 상한가 나온 거죠. 이게 상한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제 세력이 올려서 수익 내고 나간 거예요. 요번에 수익 내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쭈루루루 떨어지다가 2주 정도 굴러 떨어지다가 여기 보시면 갑자기 양봉 센 게 하나 나오죠. 거래 들어오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다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올리려고 이제 세력이 다시 돈을 넣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마스가 막 지리멸렬하게 당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때 되게 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죠. 국제유가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앉더라고 그냥. 그 가격대가 어디예요? 세력이 다시 샀을 거라고 의심되는 자리가 가격대가 그러니까 여기겠죠, 그죠? 이 양봉 몸통을 보면 되거든요. 12월 달에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란이랑 뭐 예멘 후티 반군 난리지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 매물대를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냥 상한가가 나오면서 통과하면서 제껴버리죠.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경험을 좀 많이 하시면은 더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세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해먹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왜? 전고점이고 상한가도 나왔고 여기보다 거래가 더 많고 여기 뒤에 부분에서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신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 신용이 별로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 급트 상한가 나오고 쭉 뽑고 나서 떨어지는데 신용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개미들이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성에너지는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신용 쓴 사람 보고 나가라고 주가를 막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 개미들이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 반등을 노리고 뭐 주식을 더 늘린다. 그거는 뭐예요? 죽자는 얘기예요. 죽자. 다 같이 죽자. 나중에 뚜껑 열리면 누가 나간다고요? 세력이 나가요. 아내고 나간다니까요. 어쩌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들었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 그거 나간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럼 세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해. 이런 거는 신용이 지금 보시면 크게 보세요. 엄청 늘었죠.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보다 이만큼 갈 때보다 신용이 더 늘었어요. 대성에너지는 지금 좋게 안 보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저러나 전쟁 얘기 나와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원래는 뒤에서 2차전 저기 한동훈 씨 정책주 인맥주 얘기 한번 쭉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니까 말하기 싫어갖고 그냥 이쪽 얘기 해드릴게요. 전쟁 얘기. 그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처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되자마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미군이 도망치듯이 미군이 철수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때 그거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 패권국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왜 도망가듯이 그러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중동 지역에 이제 주둔해 있었던 미군 기지를 주변에 있는 그 이란 뭐 그런 이제 지원받는 반군들이 100차례인가 200차례 넘게 엄청나게 공격했대요. 근데 그냥 의도 터지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군이 왜 바이든이 저기 확전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막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지금 협상을 해서 이제 빠져나간답니다. 난 바이든 너무 싫어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미군이 저기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좀 질서가 약간 잡히는 게 있었는데 미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수라장 됩니다. 아수라장 된다니까. IS 부활하고 IS하고 저 이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럼 거기 또 막 전쟁 터지고 막 옛날에 그 아랍의 봄 때문에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중동에 전쟁 났잖아요, 그죠?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이런 짓을 잘하거든요. 오바마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그러네요. 여기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느냐? 방산주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 관련된 것들 있죠. 지금은 굉장히 심하게 막 지금 엄청나게 심하게 지금 눌러놓고 막 밟아놓거든요. 아까
아까 대성에너지는 신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 세게 밟아놓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 물류 그때 급등하게 동방인데 어제 너무 심했잖아요. 응?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올 자리가 아닌데 그죠? 네. 아까 대성에너지도 신용이 많아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죠? 네. 그 다음에 빅텍 21선 깼죠 그죠? 휴니드 지라 밟고 있고 그죠? 네, 다 내려왔어요. 네. 이것도 신용 많아서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심하게 났어요. 네. 스페코 오늘 요거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뭐 그냥 쭉 끌려 내려왔죠 그죠? 네. 심하게 이렇게 누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항상 중동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중동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장기적인 네. 단기도 아니고요. 네. 장기라고 하기도 그렇다. 중기적인 네.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중동 전쟁 관련주 들고 있다가 물리셨거나 조금 뭐 그러신 게 있으면은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대신에 신용 많은 거 들고 있으면 생각 잘 해보시고 신용도 별로 안 늘었고 올라간 게 크게 없는데 놀라놨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당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지하진 않지만 잘 돼야죠. 그죠?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쪽에 쏠리면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의 민주당은 전 정말 싫어합니다. 네. 거기는 맨날 그 말로는 인권, 평화, 사랑 이런 얘기하는데 네. 아우 네. 말과 행동이 정말 안 맞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네. 전쟁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아우 네.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제가 승질이 나갑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한동훈 씨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이게 눌림목이 좀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안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해드릴게요. 언젠가는 마음이 좀 풀리면 네네. 좋게 얘기하고 수익 내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죠? 네. 무방이지만 네. 아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유 내가 또 얘기해서 뭐 하겠냐 뒤집어 씌우는데 그래서 아까 말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제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 보시는 거니까 아무튼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항상 뭐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그냥 가끔씩 이제 저런 분들 한두 번씩 나오니까. 근데 아까 그분도 뭐 저한테 뭐 나쁜 마음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신규회원들은 간간히 들어오시고요. 저희 방에 신규회원들 말고 이제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 있죠. 저희 방에 회원이었던 분들이 요즘에 계속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회원이었던 분들이 왠지 아세요? 신규 회원들은 이제 이거 바닥 아닌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대선주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 방에서 돈을 벌어보셨던 분들 뭐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었던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갈 때 다 됐네. 그래서 기존에 돈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막 다시 들어오고 있고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에. 근데 이제 신규 회원들은 별로 들어오긴 하시는데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쪽에 돈 벌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40분까지 하고 다 마쳐야 되는데 전쟁 얘기 해드린다고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오늘 김 실장님 방송 주제는 요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대응이 되는지 그죠? 네. 이런 걸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시겠죠, 그죠? 네. 도움 좀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에서 그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쳐도 나오니까 네, 그쪽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저녁 방송 때도 이제 좋은 주제로 이제 또 설명드릴 테니까 또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네. 한동훈 대머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동훈 씨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총선 불출마하는 바람에 약간 삐그덕거렸고 이재명 씨가 갑자기 그죠? 네. 칼 맞는 바람에 그랬는데 네. 모든 건 순리대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